이준석은 원래 책임 안 지는 놈이야. 그런데 이준석이 움직일 땐 이게 너무 투명한 인간이라 얘가 움직일 때는 이거 뭔가 내 신변에 위협이 생겼다. 저는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선거 참패와 당 내부 갈등까지 터지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결국 사퇴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사퇴가 과연 그 이유 때문만일까요? 그 내막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네. 개혁신당 대표에서 사퇴했습니다.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든 생각입니다. 보자마자 든 생각인데 이거 뭐가 나왔구나. 뭘까요, 근데? 경찰 수사에서 뭐가 나왔다. 정의한 자작극 관련해서? 그거 관련해서 개혁신당과의 뭔가 연관점이 나와버린 거야. 그렇게까지 본다고? 나는 그렇게 봐. 그냥 이건 제 어디까지나 제 추측일 뿐입니다. 또 이거 가지고 고소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추측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나 아무런 경찰에 빨 데 없어. 그냥 내 추측이야. 그러니까 일단 그 공개적으로 내놓은 이유는 지방선거 처참한 실패. 그렇지. 그리고 정의한 자작극에 대한 책임.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개를 이준석은 냈거든요? 지방선거 실패 같은 걸로 지가 타격받는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야. 그래요. 아니잖아. 야 솔직히 안 그래? 국힘 총선 망했다고 이준석이 책임져? 아니잖아. 이준석은 원래 책임 안 지는 놈이야. 그런데 이준석이 움직일 땐 이게 너무 투명한 인간이라 얘가 움직일 때는 이거 뭔가 내 신변에 위협이 생겼다. 민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사퇴했을까? 일단 여기 왜 사퇴했을까를 얘기하기 전에 네. 사퇴를 할 거라는 기사가 지금 쫙 맞아, 먼저 나왔어.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뿌렸다는 얘기죠? 먼저 네. 뿌렸다는 네. 얘기인데 이걸 봤어 최소한 사퇴를 우리는 그 전부터 이제 이준석은 정말로 정치적인 어떤 생명력 예전에는 한마디만 하면 언론이 받았었잖아요. 받았어주고. 근데 진짜 이제 존재감이 없거든요. 진짜 없죠. 네. 근데 이 사퇴의 이른바 변 이거를 보니까 여전히 이 선수는 정신을 못 차렸다. 왜냐하면 보면 어떤 정의한 사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혁신당 입지가 점점 좁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본인 혼자 고민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했대. 네. 근데 여기 보면 기사에 보면 네. 당내 구성원들이 당 쇄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당대표 사퇴를 결심을 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나는 어떻게든 이 사퇴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당 구성원들이 영 미온적이네. 안 되겠다. 사퇴. 그러니까 여기서 이준석의 첫 번째 특징이 나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일단 슈퍼챗 소개부터. 지소비 준호님께서 어제 죽다 살아난 기념으로 대한뉴스에 슈퍼챗 보냈는데 생애 두 번째 슈퍼챗. 어제 닭강정 먹고 급체해서 정말 죽을 뻔했다라고.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진짜. 급체가 얼마나 심각했길래 그러게. 닭강정보다 더 비싼 값을 보내셨네? 그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진짜 괜찮으신 조심하셔야 거죠? 돼. 급체는 네. 진짜 갑자기 올 수 있는 거라 그렇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형께서 거업 고소하지 마.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칼럼 리스트를 만들질 않나 이혼 아우팅을 하질 않나. 거업은 내가 잡는다. 판사님 앞에서 웃으면서 보자 이놈아라고. 그러니까 내 손으로 죽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리고 형 이혼 아웃 저번에 이혼 아웃팅 시킨 거야? 심지어 나 그때 방송 같이 했어요. 난 정면 얘기를 네가 해버린 거야? 난 다 아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때 저 같이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얘기해도 돼? 그랬더니 다 아는 거 아니었어? 요즘 세상에 뭐 한번 갔다 온 게 뭐 이렇게 뭐 의미입니까? 본인이 얘기해야지. 본인이 얘기를 네가 해야지, 얘기한 거 본인이. 아니지. 와, 누가 말해도 말하면 되는 거 아니요? 자 넘어갑시다. 너도 이혼했잖아 그럼. 그렇게 따지면. 맞아요. 나도 이혼했어요. 예. 형 나 이혼했다고 말하고 다녀도 돼요. 돈도 많이 썼다면서. 내가 이미 다 말하고 다녀가지고. 우리 대갈총님 중에 네. 정규현 이혼한지 몰랐던 사람이 많잖아. 지금도 모르실 거라마? 지금도? 오늘 또 한 거예요, 살 지금. 거야 지금. 근데 이번엔 본인이 지금 자포한 거잖아. 그렇죠. 지금. 정병님 혹시 진술 필요하시면 제가 진짜 성심성의껏 진술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준석 얘기로 넘어가서 첫 이준석이 번째. 예. 일단 어제 음. 조짐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음. 왜냐하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쭉 인사차 이렇게 쭉 돌잖아요. 어제 원래 이준석 대표 만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2시간 전에 일정 취소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말들이 많았거든. 근데 결국 이거였던 거야. 야, 그 일정보다 이게 더 중요한 이벤트니까. 이게 이제 본인은 이제 저기 이거 던질 결심을 이미 그렇지. 그때 했던 거지. 네. 예. 그리고 나는 그렇게 급박하게 결심을 한 이유는 경찰에서 뭔가 나왔기 때문이고 그리고 첫 번째 이준석의 특징은요. 절대로 이게 지가 만든 당이잖아요. 그렇죠. 지가 개혁신당의 가치를 걸고 아니 소위 이제 당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초심이 흐려졌다. 당내 구성원 그래서 누가 뽑았는데 다 네가 뽑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누군데? 너잖아. 그 진짜. 근데 지 책임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 아무리 그 정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끼리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지. 여러 사람들의 자기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동지를 만들겠다라는 게 정치인 거고 정당을 만드는 건데 거의 말 맞잖아. 지가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쟤들 마음에 안 들어라고 자기가 그러니까. 먼저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하다못해 봉우리보다도 못한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봉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몇 달이라도 지켜보겠다고 돈을 못 받아도 두 달은 지키겠다 그러고 있잖아. 하다못해 봉우리도. 물론 그 말을 지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뭐 별개는 예, 아니지만 예. 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말이라도. 지금 지 먼저 살겠다고 지 먼저 지켜나가는 거잖아. 그렇지. 뭐 이런 인간이 있어. 그리고 나는 정치 일도 하고 진짜 자격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야. 왜 갑자기 지금까지 잘 있다가 갑자기 개혁신당 구성원들이 마음에 안 들어지기 시작했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지. 타이밍만 보고 있었던 거야. 원래는 안 들었는데도 그냥 내가 만든 거기가 당이니까. 필요하니까 그렇지. 있겠지. 필요하니까 얘한테 있어서 존재 가치는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오히려 저것보다 다른 쪽이 더 눈에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어딘가로 옮겨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아 예. 하나는 아까 거업이 얘기한 그 추정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그것도 열어두고 좀 봐야 된다. 아 정의한 수사 과정에서 뭐가 정의한 나왔다? 수사 과정에서 왜냐하면 이게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의한 수사를 제대로 하면 이게 개혁신당 쪽으로 올라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 100% 그렇죠. 예, 그거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그럼 미리 탈출하는 거예요 개혁신당에서 지금? 뭐 탈출을 해서 네. 이제 그게 두 번째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어찌 됐든 뭐 존재감이 별로 없는 정당이긴 합니다만 대표로 있는 게 낫잖아. 그렇지. 네. 그만두는 것보다. 그렇죠. 말 한마디를 해도 언론에도 그렇죠. 많이 써줄 근데 텐데. 탈출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걸로 탈출하는 게 아니고 네. 어딘가로 옮기려고 하는 그렇죠. 게 아닌가. 그럼 그 국민의힘 빌드가-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아니, 그 그러니까. 빌드가 세워졌다고. 어딘가로 옮기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탈출이라기보다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게 낫지.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하려고 했는데 세 번째 이유인데 뭘 해도 이제 이준석은 안 됩니다. 왜 진짜 영향력이라든가 존재감이 없습니다. 제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난 국민일보 기사를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 실제로 제가 이거를 쭉 보고 있었어요. 이준석이 개혁신당에서 뭐 여론조사 해가지고 뭐 온갖 걸 다 했습니다. 자, 뭐 이거를 17번이나 한지도 몰랐죠? 우리는? 나 잔지도 몰라. 되게 신선했어. 이게 신선했어. 야 그런 걸 하고 있었어? 17번을 했어요. 대단하다. 근데 예전 갖다 써봐. 빵빵 써줬지. 온갖 얘기가 다 근데 나왔겠죠. 뭐를 해도 이준석 표를 달고 뭐를 해도 외면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지. 여기서는 안 내 된다. 정치적 미래는 없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 게 아닌가.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결정을 하는데 응. 자기가 끌어들인 천하람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이 아직 개혁신당에 있긴 있는 있어, 원내대표예요. 심지어 지금 이준석 의원이 물러났기 때문에 당대표 대행이에요. 맞아요. 천하람 의원이. 이제 대행이 서로 연락은 하고 있대. 안 한대. 아예? 내가 건너 들었는데 둘이 사적으로 통한 지 굉장히 오래됐대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물론 추정입니다만 음. 이준석 의원의 의도는 뭐 정의한 수사에서 뭐가 나왔든 아니면 다른 이유가 됐든 개혁신당에서 탈출하고 싶어한다. 또는 이적을 하고 싶어한다. 이런 추정을 해주신 건데 저는 그게 우리가 마냥 상상이 아닌 게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는 당대표가 사퇴 기자회견하면서 당 구성원 탓하는 걸 처음 봤어요. 나도. 그러니까 이거 진짜 초유의 사태거든요. 초유의 어떻게 보면. 사태야. 관심을 못 받아서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졸라 거야. 욕먹을 일인데. 예를 들어서 정청래 전 대표가 민주당 뭐 하면서 이런 얘기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유, 미쳤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금도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 좋은 의미로 상상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자식들 버리고 도망가는 거랑 비슷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듣보잡이라서 욕을 안 먹는 게 그게 아니라 봉오리랑 비슷한 거야. 이게 아 그런 거야? 욕 많이 먹잖아 그래도 그 정도 인지도는 있는 거야. 그러네. 이준석보다 네가 인지도가 이거 낮네. 훨씬 그러면. 높아. 트럼프, 윤석열, 조이대 오늘은 이준석이야? 야 오늘은 이준석이야? 비교할 정도가 아니야. 이적보다 훨씬 세. 내가 그런 그래도 거야. 내가 그래도 트럼프급이었는데 이준석 의원까지 내려오고 봉우리. 왜? 자존심 상해? 비교하면 안 돼. 이제라도 네. 넘어와 서교동으로. 야 이런 샌드백을 내가 안 온 적은 없잖아요 또. 아니 넘어오라고. 아니 뭐 네.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니까 예. 뭐 지금 우리가 굳이 조르진 않을게. 야, 근데 어쨌든 이준석 얘기를 계속 하자면
양가브라 형이 말한 대로 얘는 정치는 고사하고 그냥 아니, 인간 대접 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애예요. 근데 진짜 아무튼 우리 추정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상한 행보죠 오늘 이 네. 그리고 남탓은. 이게 타이밍상 저는 좀 요상하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네. 어제 또 오세훈하고 한동훈하고 만났습니다. 네. 만나가지고 뭐라 샬라샬라샬라 했거든. 그걸 또 오늘 레거시 비디오들 제리직 언론들 쫙 썼어.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왜 난 안 만나? 나는 왜 안 불러줘?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셋이 한번 만난 적 있죠. 셋이 한번 만났어요. 그러면은 저 연대 내가 끼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지. 조선일보가 그렸던 어. 보수의 풍경이거든. 네. 그때 칼럼도 썼어요. 네.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연대를 해야 된다. 네. 그래야 한국 보수는 승리한다. 그렇다. 희망이 있다. 이런 비슷한 칼럼을 쓴 적이 있거든요. 네. 버렸어 이제. 근데 이제 조선일보도 버린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저렇게 지금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조기 아마 이준석이 좀 끼려고 하나? 저는 굉장히 가능성 높게 보는 게 이준석이 아마 한동훈을 엮으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오세훈은 빠꼼이라서 엮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세훈은 이제 지금 간당간당 하단 말이야. 쟤는 좀 있으면 이제 정치 생명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제 좀 다릅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한동훈을 낚아가지고 외곽 보수 정당을 새로 만들자. 우리 합리적인 보수 정당 만들자 이런 식으로 낚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한동훈 씨 내가 진짜 최소한의 애정이 있어서 해주는 말인데 이준석한테 낚이지 마세요. 이준석하고 한 팀 했다가 지금 한 팀 했던 정치인들 지금 다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어차피 당신 담이 작아서 신당 창당 같은 거 못하는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준석이한테 낚이지 말라고요. 과연 이대로 이준석 의원이 정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 들어보시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사퇴를 했어요. 한 며칠 전부터 감지가 됐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이제 새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야당 대표들 만나서 인사하는데 장동영 만나고 조국의 신장식 대표 만나고 이준석 만나겠다라고 하는데 나를 잡았다가 다음에 연기합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그만두겠다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그 사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듣고 얘기를 해보죠. 저는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유가 뭔가 궁금한데, 이제 지방선거 패배도 있고, 그 다음에 정의한, 개혁신당의 후보 파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약간 좀 의외인데 뭐가 혹시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이기인 사무총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내용도 들어보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6.3 지방선거 이후에 그 기초의원 한 명밖에 그 자리를 얻지 못하고 국민 외면을 받은 데 대한 어떤 반성적인 고려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시점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뚱딴지 같다는 인상을 받고요. 왜냐하면 6.3 지방선거에 대한 패인이 어떤 직을 내려놓게 된 요인이었다면 그 직후가 좋았을 텐데 그래서 혹시 정의한 이 사태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고 그것과 연동된 거 아니냐는 그 취지의 어떤 질문에도 꼭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내려온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큰 설득력은 없어 보이고 한편으로는 지금 국민의힘과의 모종의 어떤 연결고리를 계속 지금 가져간다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는데 그런 사전 포석으로서 좀 뭔가 국민의힘과 당대당 통합 같은 거에 하나의 이 신호탄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다만 그러기에는 국민의힘에서 대단히 좀 차가운 반응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요. 얼마나 유의미한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다. 이게 대단한 뉴스라서 다룬다기보다는요. 저는 좀 이걸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뭔가 큰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지각 변동에 어떤 접어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이따가 따로 따져보기로 하고
이준석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좀 별로 좋지 않은 게 많죠. 벌써 우리 댓글도 보면 강영기님 또 뭔 짓거리 하려고, 박혜리님 잘 가라 멀리 안 나간다 그러셨는데 또 뭔 짓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천하람 원내대표하고 다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혹시 신윤규 대표님 뭐 들은 얘기 있어요? 이제 그 천하람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관계가 상당히 좀 오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실 이준석이라는 어떤 리더가 있다면 천하람 의원은 그 이준석을 서포팅하는 관계이기는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준석 대표와 어떤 뭐 상하 관계로 묶여 있냐라고 하면 또 그런 관계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당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로 어떤 방향성도 달랐을 것이고 또 책임 공방도 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결국은 오늘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은 뭔가 본인은 제안을 했는데 당내 구성원들이 지금 반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더 이상 지금 개혁신당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는 아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 당의 리더십을 유일하게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원내에 있는 천하람 의원밖에 없거든요. 근데 천하람 의원과 또 뜻이 다르니까 그럼 과연 천하람 의원이 이 다 죽어가는 정당의 당대표직을 그러면은 도전을 할 것이냐? 전 그것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상황에서 개혁신당은 활로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최근에 가장 큰 사건이 그 테러 자작극인데, 부산시장에 출마한 자당 후보, 그리고 부산시당의 많은 공천권 자리를 그 정의한 후보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봉사단체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공천을 대거 받아서 이거 좀 유착관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현재까지 있는 건데, 그럼 테러 자작극에 대해서 공당으로서 개혁신당이 알았다면 그 안 사람들은 공범으로 수사받아야 됩니다. 처벌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몰랐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공천을 했기 때문에 공천과 관련돼서 국민들을 속였다라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비대위원장이라는 제도를 없앴다고 합니다. 그 과거에 국민의힘에 있을 때 뭐 비대위원장 가지고 본인들이 하도 고통을 많이 겪어서 이번에는 비대위라는 제도를 아예 없앴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당 안에서 다른 리더십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지금 다 소위 말해 망해가는 정당에 누가 대표로 출마하겠느냐. 아마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 조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 사태와 관련해서 개혁신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기인 사무총장이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한 사태 때문에 갈등이 있지는 않고요. 이게 뭐 우리의 책임이냐고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건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당이 진짜 휩쓸려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어떻게 결백을 얘기해도 저희 당의 공천이었고 저희 당의 책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뭔가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 대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당내가 좀 뭐 지방선거 이후에 시끌시끌하고 지지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쳤겠지만,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군소정당이 두 군데가 기존의 대표가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조국혁신당은 그야말로 이제 당명까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름을 따서 당을 만들었어요. 맨 처음엔 조국신당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 해서 조국혁신당 만들었는데 조국당 아닙니까? 근데 조국당에 조국이 없죠.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도 사실 이준석 개인기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이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가? 개인기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두 정당의 대표들이 물러나는 이런 상황이 뭘 의미하는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뭘 못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이 정당이 처음에 태동할 때부터 정말 어떤 가치나 어떤 지향성이, 방향성이 기성 정당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새로움 이런 거라기보단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축출당하고 다른 선택지가 없고 이런 부분으로 좀 떠밀리다시피 해서 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상당히
근거가 희박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당장 내려오니까 나오는 소리가 국민의힘에 포섭돼서 들어가려고 하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정당이 어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큰 의미가 없었다는 걸 방증하는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도 최근의 기사 기류를 보면 우리 뭐 당대당 통합 안 해도 돼. 꼭 그 진영, 그 세력이 없어도 우리는 선거 치를 수 있고 온다고 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본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준석 체제를 겪었을 때 그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대안 없이 비판하고 또 이준석 정치인 하면 이 젓가락 발언이라는 건 지워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희롱과 조롱과 멸시와 어떤 혐오의 발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인의 한계를 또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당대표가 당원들 탓을 하며 사퇴를 합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본인만 쏙 빠져나가는 모습이 너무 책임감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